내 신용 정보가 털려서 상당히 불안불안한 차에 이번에는 또 금융시장까지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코스피 지금 오늘 장중에 1900 깨졌는데요. 지금은 1908까지 조금 줄이긴 했지만 매우 살아는 판을 딛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이민재 기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닝투데이방송 증권부 기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주주클럽 보면은 힘이 날 것으로 저는 감히 믿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기고만장 기자실의 이 어떤 그 단팥빵 같은 그렇죠. 핵심 코너 주주클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네네. 인터파크 INT. 네, 잠깐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인터파크 INT는 그 2008년도에 그 이제 쇼핑과 도서, 엔터테인먼트, 뭐 여행 이런 전자상 거래 사업을 통해 출범한 회사입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그보다 2년 전에 인터파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인터파크 도서와 쇼핑 ENT 즉 공연 사업을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현재 사업 부분은 이제 온라인 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파크 투어 그리고 이제 공연과 티켓을 담당하고 있는 ENT 부문, 그리고 도서를 담당하는 온라인 서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4개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INT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네네네. 네. 여행, 공연 티켓, 그렇죠. 판매 서점, 그렇죠. 또 온라인 쇼핑몰까지. 네네. 야, 그러면은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일단 말씀해 주세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3분기 누적 매출액,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2,8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영업이익은 166억 원입니다. 그 매출만 따지자면 사실 온라인 서점이 한 60% 이상으로 가장 좀 비율이 높은 편인데 네. 실제적인 이익은 사실 그 공연 사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보다는 이제 공연이나 여행 사업 쪽으로 이제 회사 비중이 좀 옮겨가는 느낌인데요.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김동엽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시죠. 작년 4분기 역시 월별 항공권 판매가 계속 증가했고 연말 공연 티켓 예매도 늘었기 때문에 연간 거래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말씀드리면 투어는 3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요. ENT 부문은 일회성 행사를 제외할 경우 15% 정도, 도서와 쇼핑 부문은 작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상당히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그렇죠. 괜찮다. 이렇게 또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향후 좀 전망을 네네. 어떻게 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달 6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2월 네, 6일? 2월 6일 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사실 그 사업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 이베이 코리아죠. 이베이 코리아가 사실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지마켓하고 옥션이. 이베이. 예, 그 네. 밑에 이제 11번가랑 인터파크가 그렇죠. 2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거래 총액은 이제 거래 총액 기준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 기업을 보시다 보면 거래 총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기업 매출 규모에 이제 중개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 근데 인터파크는 1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투어하고 티켓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최근에 그 원화 강세하고 휴일 증가로 인해서 여행주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 인터파크 INT 상장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분석 우리투자증권 배석준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올해 여행 산업 쪽에서 화두를 제시한 거는 이제 온라인 채널 쪽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을 하냐 여부인데,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파크 투어라는 그 부문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온라인 쪽 그리고 모바일 쪽 채널을 통한 트래픽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실제 결제로까지 이어내면서 효과적인 모니타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6일 날 이제 상장 예정인데, 그 올라오는 밸류에이션 역시 13배에서 14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싸게 올라오는 편이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청약금만 네. 2조 8천억 원?
네네. 예, 2조 8 거의 3조 원 가까이 네네네.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조 원이 모였어요? 네네, 그 정도 모였습니다. 아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대단하군요. 예. 투자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시작은 도서 사업 부분이었는데 네. 그 도서 사업 부분이 조금 부진하다는 점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실 그 도서 사업이라는 게 그 시장 침체도 있고 네,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다 또 전자책이 또 이제 치열한 경쟁인데다가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 기존에 나온 도서의 한 20%, 한 15% 미만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사실 크게 그렇게 막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사실 이제 국내에 좀 이렇게 진출할 수 들어오죠. 있다는 이게 또 나오면서 예. 인터파크가 INT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이 아마존에 대한 좀 분석, 또 대표이사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마존 입장에서도 국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픈마켓 또는 인터넷 쇼핑몰 업계로 진입하기에는 향후 2, 3년 내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 시장만 놓고 보면 이 국내 전자책 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약한 상황,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준의 어떤 그 사업성을 좀 보여준다면 또 역으로 전자책 시장은 그걸 계기로 지금에 비해서 10배, 100배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파크 INT 굉장히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뭐 향후 일정은요, 일단 23일에서 24일 일반 공모청약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됐군요. 했고, 최종 경쟁률이 492.5대 1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공모가 시장 예상가보다 14.93포인트 오른 7,7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오. 최대 주주가 인터파크, 보유지분 73%, 또 우리사수 2.1%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달 6일에 2월 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그 옴니 시스템이라고요. 사실 옴니 지금 시스템. 그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앞에도 이미 그 특별 대담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보 유출이 가장 요즘에 이제 핫한데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할 정도로 지금 핫하기 때문에 사실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제치된 것 중 하나가 카드 재발급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그 수익이나 이런 매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옴니 시스템은 사실 그 디지털 계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또 다른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를 만드는 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박혜린 대표이사의 그 인터뷰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죠. 저희 옴니 시스템은 두 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불리는 오토 미터링 시스템에서의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워낙 막강한 1등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카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업부는 물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카드 제조사로서의 1, 2등 하는 회사고요. 그 사업부를 해서 두 개 다 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하고 네, 카드 사업부. 그렇죠. 두 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민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카드 사업부가 요새 이제 재발급, 그렇죠. 해지 및 재발급 재발급. 상당히 좀 주문이 그렇죠. 네, 엄청 몰릴 것 늘어날 같은데 수밖에 회사 분위기 한번 어떻던가요? 일단은 평소에 근무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라고 야.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시간에서 24시간 이제 풀가동, 그것도 거기 있는 풀가동. 공정을 다 해야 할 정도로 했고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인터뷰 들어보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설 연휴도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정도로 야. 사실 그래야지 사실 지금 이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또 좀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실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관련해서도 제가 박 대표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는 게 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좀 직접 들어보는군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카드인으로서의 어떤 같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 만족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매출액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올해 목표 대비해서 50% 정도는 더 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상 매출액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올해 목표 대비 50%가 더 갈 수 있다. 네네. 이게 참 이거를 우리가 마냥 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실 이제 저 멘트를 앞뒤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시간상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앞뒤로 보면은 카드인으로서 책임을 그러니까요. 되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또 누군가의 호재가 되는. 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긴 네. 한데요. 아, 참 워낙 이제 해지 자체가 많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재발급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카드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나 봐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기 포함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원가가 들거나 이렇게 고부가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고.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고. 카드 매출은 크지만 카드 이 하나에 들어가는 그거를- 어떤 그거에서 그걸로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개밖에 없다는 게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신용 정보를 다루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이게 아, 그러네. 번호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고 또 이 업체들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기존 고객들과의 그렇죠, 이 그렇죠. 거래 관계가 상당히 또 이게 철저하더라고요. 이게. 거기다 또 여기는 또 신용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위 말해 그 운전 면허증이라든지 같이 그런 소위 말해 하니까. 증들 있잖아요. 증. 저희가 하는 아, 그런 플라스틱 것들도 카드.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또 보면 좀 차별화해서 뭐 메탈, 뭐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가 좀 더 많이 하지 않나. 아, 제가 네. 이제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요. 왜 비자 마스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까다로워서 공장 자체를 자기들이 들여다보고 인증을 한대요. 그래서 이 설비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그렇죠. 계약을 하지 거래를 않죠.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옴니 시스템. 네, 사실은 카드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호기를 좀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좀, 지금 그렇죠. 악재 속에 예, 또 호재를 이제 보는 건데 매출 뭐 올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태 때문에 네네. 여파 속에서 좀 이제 기회를 맞았다 볼 수도 있는 거고 향후 좀 전망이랄까 네네. 해외 시장 뭐 진출이랄까 네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좀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 그 지난 3분기 일단 옴니 시스템 매출액은 그 328억 원 정도고요.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매출액 328억 원 중에 이제 그 45억 원 가량이 이제 카드 사업 부분의 매출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5% 정도인데요. 그 회사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사가 좀 차별화된 소재로 이제 뭐 아까 말씀 뭐 메탈이라든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 또 이런 그 카드를 이제 전 부분을 다 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허.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올해 한 20에서 30%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카드 재발급 매출도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당연히 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유진투자증권 윤혁진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번 카드 재발급으로 인해 매출이 이제 이번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장폭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하고 투자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옴니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네네. 카드 사업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플라스틱 카드 이 자체가 매출은 크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워낙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업체고.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 그 정보 유출 사태로 상당히 대중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알려지게 된 그러네요. 계기가 네, 된 네. 거죠. 그렇죠. 재발급.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지영 기자랑 이렇게 같이 방송하니까 훨씬 더 제가 좋네요. 그렇죠. 뭔가 또 더 화사해진 느낌이랄까요. 아니 집념이 대단합니다. 뭔가를 이 방송에 생방을 통해서 뭔가 네. 알아내겠다는 집념이 엿보여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오늘 6일 날 상장하는 인터파크 INT, 그다음에 옴니 시스템 네네. 주주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임재 기자 설 전에는 나올 계획이 없는 거죠? 네, 원래는 그 조금 나오려고 했다가 네. 땡겨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설 미리 나와서. 잘 보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가십니까? 네,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빅머니 시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